마지막으로 정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효율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52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리 연구 환경 분야에도 강제적으로 저는 적용한 게 연구 환경의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네, 장관님과 우리 연구기관 원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박정희 대통령 44주기였습니다. 그 1966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키스트를 만드는 걸 시작해서 1973년도 16개 연구 부분을 대덕밸리의 출연연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R&D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R&D 규모가 세계 그 5위권으로 규모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생산성, R&D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는 항상 그동안 좀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R&D 투자 100만 달러당 특허 건수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에는 OECD 37개 중에 이제 11위에 해당되고 지금은 특허 건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순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동안 제기해왔던 이런 어떤 R&D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R&D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장관님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도 않으신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장관도 계속 이야기지만 미래 연구 또 학생 연구 이런 어떤 부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이상 정말 진지하게 R&D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걸 너무 좀 정쟁으로 해서는 누구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존경 우리 변재일 의원님 말씀이 정말 공감이 가는 게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서 잠재 성장률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어떤 효율성, 특히 R&D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효율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52시간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우리 연구 환경 분야에도 강제적으로 저는 적용한 게 연구 환경의 생태계를 파괴했다. 그 구체적인 증거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R&D 3대 지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저하가 2017,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연구 총 생산 어떤 투자하는 어떤 부분에 예산은 많이 투입됐는데 특허라든지 논문이라든지 기술 이전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출연연의 생명연의 어떤 특허 부분은 3분의 1로 3분의 1 토막이 나고 또 배터리 기술 사업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현재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국가 연구기관장님들도 배전에 좀 노력과 각오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조금 전에 연구재단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현재 그 연구 중간에 재단의 연구 포기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6년도에 이 연구 포기가 그 확정 포기로 내지는 이런 것을 제재받은 게 2건, 3건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 10몇 건으로 이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어도 시원찮을 판 이렇게 몇 배 늘어난 것은 우리 연구재단 이사장님과 우리 연구재단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융합적인 측면에서 우리 조성경 차관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출연연 간의 그런 어떤 칸막이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출연연 어떤 융합 연구를 위한 1,000억의 어떤 특별한 또 예산도 편성이 돼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총 R&D 비용 내지는 투자에서 민간이 벌써 차지한 비중이 벌써 70%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국제 연구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 분야의 이번에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저는 그러면서 특별히 세액공제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OECD 기반으로 해서 특히 대기업 경우 OECD 세액공제는 꼴찌입니다.
이런 면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 반드시 융합 연구의 제도 개선 면에서도 이런 면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장관에 때도 말씀드린 지금 특허청에서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특허 기반 IP 기반 R&D라고 지금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 가기부가 좀 중심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R&D 비용이 결국은 보면 3분의 1은 장비, 3분의 1은 인건비, 3분의 1은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관리 재료비인데 그런 어떤 장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슈퍼컴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예를 들면 가속기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 의존을 하게 되면 이거는 연구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어떤 부분의 역량을 키우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산 장비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슈퍼컴에 지금 등록이 돼 있는 500대 중에 우리나라가 한 8대 정도 돼 있는데 기상청 슈퍼컴을 내놓으자면 중국산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그 국내산으로 대체해서 연구비를 단순히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의 역량을 장관께서 과기부에서 중심이 돼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ICT 규제 샌드박스가 결국은 이런 R&D를 기반으로 해서 좀 사업화를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ICT 규제 샌드박스의 실적이 지금 갈수록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다. 지금 2020년 뭐 46건 뭐 이렇게 되다가 작년에는 27건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ICT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 프리전 정책을 모조리 다 폐기시켜 버렸어요. 사실은 이건 정권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런 어떤 정책이 정권마다 이게 등락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이 규제 샌드박스 정책도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2020년도 이렇게 27건으로 지금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제가 한번 보니까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실정 특례 임시 허가를 하면서 너무 부가 조건이 과도하다 이런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가 조건을 다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소비자도 특별히 메리트가 없다 이런 것을 그 현장의 어떤 목소리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우리 차관님들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성과물이 사업화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관님 간단하게 몇 마디 좀 코멘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적으로 잘 이해했고요. 그 말씀하신 그 세액 공제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어떻게 좀 그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IT 관련 장비의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R&D 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타 부처하고 좀 그 협의를 해서 좀 과제가 많이 발굴되도록 기획형 과제도 추진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그 부가 조건도 좀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건이 붙지 않게 하고 좀 붙더라도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R&D의 결과물이 산업화로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IP 문제, 특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장롱 특허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그 IP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업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